실제로 이 건물은 뒷필지가 둘러싸은 알바끼 형태의 위치로 뒷필지와 합치면 개발 여지도 높습니다. 이 건물처럼 향후 3억 5천 이상의 실거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빌딩즈의 윤상현, 조한입니다. 오늘 준비한 5가지의 빌딩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 동칠가 62-3번지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라는 뛰어난 접근성과 가시성을 자랑하는 입지입니다. 매매가는 124억, 대지 면적 98평, 연면적 584평, 건폐율 59%, 용적률 454%,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총 16대 가능합니다. 대로변 35m 코너에 위치해 있어 노출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 건물은 이제 2022년 1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이 건물을 135억에 매입하며 본사로 사용해 왔는데요. 당시 대출은 약 100억 원, 상당한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였습니다. 이후 이제 2025년 4월 124억에 매각되며 표면상 11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수인이 제시한 계약과 동시 잔금 지급 조건이 빠른 계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매수인은 전액 현금으로 사옥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고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매도인은 리스크 회피와 현금화라는 진리를 택했고 양측 모두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좀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한남동 738-25번지입니다. 한남 카페거리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30평, 연면적은 44평, 건폐율 74%, 용적률 148%로 소규모지만 활용성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이 건물은 2025년 총 105억 원, 평당 약 3억 5천이라는 가격에 거래되며 이 일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태원로 20m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모두 우수하며 인근 무신사, 코스, 맥심 등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매입 배경에 대해선 2가지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로 팝업 수익을 기대한 단기 수익형 전략, 두 번째로는 뒷필지와의 통합 개발 목적. 실제로 이 건물은 뒷필지가 둘러싸은 알바끼 형태의 위치로 뒷필지와 합치면 개발 여지도 높습니다. 이 건물처럼 향후 3억 5천 이상의 실거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으로선 특수 사례로 평가가 되긴 합니다. 네, 입지의 희소성과 주변 브랜드 상권의 밀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거래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현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뒷필지와 함께 개발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플래그십 스토어나 브랜드 팝업 매장 유치 후 중장기적인 매각 시나리오를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남동 685의 12번지입니다. 단층 카페들과 브랜드 매장이 촘촘히 들어선 카페거리, 메인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6호선 한강직역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대지 30평, 연면적 54평, 건폐율 59%, 용적률 172%,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구조이며 1985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02년 4월 가수 크러쉬 씨가 53억 원에 매입했으며 대출은 약 37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72억 원에 매각되며 1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는데요. 리모델링이나 개발 없이 오로지 입지 프리미엄만으로 고점에 사서 고점에 판 드문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만으로 수익 실현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흔치 않지만 핵심 상권 등에서 브랜드 및 희소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특히 꼬마 빌딩 시장에서는 입지가 곧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청담동 1의 14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청담 현대아파트와 영동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상권의 확장성은 덜하지만 소비력은 굉장히 강한 상권입니다. 대지 약 100평, 연면적 283평 규모이고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입니다. 건폐율은 48%, 용적률은 234%입니다. 매도 당시 매가는 210억 수준으로 출발하였으나 조정 후 199억 원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미용실, 가구점, 웨딩 관련 업종 등 고급 소비 업종 수요가 중심이며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고급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이 매매가 좀 적정하다고 평가되시나요? 인근 매매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단순 비교 사례는 부족하지만 인근 공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목적성 임차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당 2억 원대 가격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의 고급화를 통한 건물 운영이 향후 임대 구성이나 재매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역삼동 649의 3번지입니다. 위치는 경사로 중간에 위치한 이면 도로이며 도로 여건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 149평, 연면적 800평, 건폐율 57%, 용적률 402%입니다.
이 건물은 2023년 상속 이후 350억 원에 시장에 나왔다가 305억 원에 임차인이 직접 매입한 사례입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당 건물의 신축 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매입한 사례 혹시 자주 있는 건가요? 네, 최근 들어 늘어난 추세입니다. 신당동 약수역 최역세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실사용자의 자산 안정화 니즈가 반영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혹시 어떤 이점이 좀 생겼을까요? 사실 기존에는 높이 제한으로 인해 개발 효율이 낮았는데 이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이면도로 건물도 보다 높은 용적률과 개발 여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건물의 전체 자산 가치도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매매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와 부동산 뉴스, 시장 분위기 등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빌딩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즈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